안녕하세요,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부디 진짜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오랜만이지? 같아요. 휴가 다녀오셨나요? 휴가는 뭐 방콕 했죠. 방콕? 그럼 안 다녀오셨다는 얘기네요? 네. 결국에는? 왜 또 다녀오시지? 코로나 이후로 이상하게 휴가를 지금 벌써 몇 년째 안 가네. 근데 사실 한여름보다는 가을에 가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선선해지면. 그거 그렇고 너무 덥습니다. 점점 아열대기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너무 덥습니다. 정말 그 네. 요즘 감기 환자 엄청나게 많거든요. 독감, 여름 독감. 네. 그래서 그 이비인후과 가면은 완전 줄 서 있다고 해요. 상당히 지금 독한 것 같으니까 감기, 몸살, 건강들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위, 감기, 몸살, 그다음에 또 태풍도 올라온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저희 녹화 기준으로 오늘이 입추인데 오늘 입추죠? 입추예요. 가을에 어떻게 보면 문턱인데도 날씨는 더운데 어쨌든 또 강력한 태풍 하나가 올라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대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날씨가 괴로운데 좀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요즘은 이것도 좀 소용없는 무더위긴 합니다만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일단 충분한 물 섭취 중요하죠. 물 많이 드십니까? 물을 저는 너무 많이 먹습니다. 하루에 한 2리터 정도? 진짜 많이 드시네요. 예. 오. 2리터. 저는 사실 물을 잘 안 먹는 편인데 영양제 같은 거 먹잖아요. 그러느라 조금 먹는 것 같아요, 억지로. 네, 근데 물 섭취 중요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C가 더위에 좋으니까, 요거는 저처럼 뭐 영양제로 섭취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과일을 통해서도 너무 좋다고 해요. 제철 과일 뭐 좋아하세요? 저는 수박? 그쵸, 저도요. 근데 수박에는 비타민C보다는 어쨌든 수분이 수분이 많은 많죠. 그쵸? 과일인데, 네. 여름 과일, 또 비타민제 이런 거 좀 잘 챙겨 드시고, 또 통풍 잘 되는 옷 입어주시고요. 에어컨은, 요즘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사나 싶은 거이긴 한데, 에어컨은 좀 틀어주시다가 통풍, 환기를 좀 잘해 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최소 하루에 3번 환기하시는 거 중요하다고 하니까, 잊지 말아 주시고요. 미지근한 물에 자기 전에 샤워를 하시면 또 숙면 취할 수 있다고 하니까 건강한 여름 끝까지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도 오랜만에 명언 좀 들어볼까요?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참 오래된 영화 배우인데요. 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미국의 영화 배우 미키 루니라고. 미키 루니? 이분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 주연보다는 조연으로 많이 나왔던 분인데. 잘 아세요? 저도 우리는? 잘 모르죠. 왜 그러냐면은 네. 아니 뭐 2살인가 3살 때부터 영화에 출연을 했다 그러니까 미국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그 아역 배우로서 이렇게 쭉 왔던 그렇구나. 그런 분입니다. 근데 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성공하기까지에는 항상 실패를 거친다. 항상. 항상 실패를 거친다.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이제 항상 성공한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러워하고 그렇죠. 저 사람은 좀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성공했나? 뭐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네. 사실 성공하기까지 펼쳐졌던 그 과정에 대해서 생각들을 안 하죠. 네. 여기서 수많은 좌절, 네. 실패 이런 것들은 성공에 가려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실패와 시행착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확률을 높여온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2024년 5월 25일 그 누리호가 이제 발사됐잖아요. 그게 성공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나네요. 우리도 이제 우주 독립을 이뤘다. 뭐 이렇게 얘기를 감히 이제 하게 된 그 성공을 만들어냈는데, 하지만 그것은 그 이전에 수많은 실패 네. 이런 것들을 통한 경험에 의해서 성공이라는 그 커다란 결과를 이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이 항상 화려하고 멋지다.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부럽다. 이제 부럽다.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실패라는 것을 겪었지만 실패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서서 할 수 있다는 열정, 그런 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얻은 성공은 또 금세 또 놓치기도 맞아요. 쉽다고 하죠. 우리 네. 복권도 당첨되면 엄청 좋은 것 같은데 그 결과들이 별로 안 좋다고 나오잖아요. 뉴스에 다 쓰고. 근데 이런 행복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행복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지금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항상 성공은 이 실패와 좌절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밑바탕을 다지면서 성공이라는 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실패라는 것을 만약에 경험하셨다면 내일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성공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성공은 여러분 곁에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네. 부동산 재테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누구나 다 처음부터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다가 보면은 실패를 겪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어느 정도 바탕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성공의 길을 가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항상 이 실패라는 것은 실망하지 않고 네. 다시 도전하는 그런 정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를 성공에 이르는 길로 이끌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만약에 어떤 일로 좀 힘드셨던 분이 있다면 이 말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성공하기까지는 항상 실패를 거친다라는 말 또 전해주셨습니다. 좋고요. 세상만사 얘기 좀 해볼까요? 세상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야. 요즘에 너무 사건이 많아서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대한민국은 과연 안전한가? 대한민국은 안전할까요? 근데 치안이 전 세계에서 좀 좋은 편이라고는 하는데 요즘 보면은 좀 옛날보다 위험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네. 뭔가 요즘 좀 어수선합니다. 네. 사실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뭐 총기 휴대가 가능한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제일 또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카페에 노트북이나 뭐 이런 핸드폰을 놔도 안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뭐 핸드폰을 놔도. 그래서 상당히 좀 안전한 나라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은 또 반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전 불감증 이거 정말 우리 예전부터 많이 얘기했던 건데 맞아요. 각종 사건 사고가 지금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하죠. 인천에서는 뭐 검단 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건 아시죠? 네. 예, 그래서 이 조사 결과가 철근 누락에 따른 사고였다고 해요. 그래서 뭐 순살 아파트라는 비아냥거림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부실공사 문제죠, 결국은. 최근에 LH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이제 설계 도면대로 넣지 않고 누락하는 등 이런 구조적인 이제 문제도 발견이 되고, 또 폭우로 인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망 사건이라든지. 이딴 위험 신호 그리고 경보에도 일선 현장에서의 안일한 대처와 늑장 대응으로 인해 피해를 점점 키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최근에 또 우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묻지마 범죄. 정말. 이거 정말 예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네.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아무런 그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은 누구나 나 자신을 비롯한 우리 주변에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네. 그런 불안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누구 탓을 따질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나 이 정책을 논하는 사람들은 서로 이제 자기 탓, 남 탓 이렇게 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 탓인가 따질 게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번에 또 스카우트 네. 잼버리. 잼버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여해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준비를 해왔다는데 완전히 지금 뭐 사실 구체적인 망신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정말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넘어가는 사회가 계속 만연한다면 이것은 사회 불안을 크게 더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도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또 기본과 원칙을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우리 모두 함께 더불어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끝으로 가져봅니다. 최근에 일어난 이런 중요한 안타까운 사건도 많고 이런 사건들을 대한민국은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못 만난 사이에 진짜 많은 일이 있었네요. 예. 그래서 요즘은 호신용품이 지금 검색 많이 팔린다고 1순위래요, 하죠. 1순위. 맞아요. 지금 검색 순위 1순위.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게 옆에 있는 모르는 사람을 자꾸 경계해야 된다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좀 안타깝고 그 예전과 참 다른 것 같아요. 불안하고 네. 불안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지하철역 근처로 잘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근데 지하철이 얼마나 편리해요. 근데 그거를 이용하는데 뭔가 불안할 만큼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3단봉을 가지고 다녀요. 아이고, 빨리 이런 일이 좀 없어졌으면. 네. 싹 다 없어졌으면 그렇습니다. 하는 바람입니다. 자, 부디의 세상만사였고요. 세미나 소식도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날짜는요, 8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고요. 부디의 미래가치투자연구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강남구청역 인근에 도보로 한 3분 걸립니까? 네, 한 2, 3분 거리. 맞아요. 인근에 있는 곳이고요. 주제는 하반기 재개발, 투자의 원칙과 유망 지역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투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네. 뭐 투자는 뭐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느냐, 아파트냐, 뭐 그다음에 빌라냐, 오피스텔이냐, 뭐 상가냐, 다양한 그런 유형의 투자 방식이 있지만 왜 지금 재개발 투자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가장 지금 시점에 가장 시급한 우리 투자처인가? 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시게 되면은 아마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투자를 하실 거예요. 단지 재개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재개발 투자가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재개발 투자는 단계마다 가격이 상승하고 그 상승하는 그런 시점에 어떻게 우리가 매도를 할 건지 아니면 더 가지고 있을 건지 판단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넓게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작은 금액으로 큰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이 재개발 시장이라고 보고 네. 있고요. 그리고 또 재개발 시장이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밀어주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점에 재개발 시장에 빨리 우리는 갈아타야 된다. 이쪽으로 어떻게든지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들 재개발 뭐 지역이 서울에도 정말 많지만 그런 지역에서 어디에 들어가야 우리가 최소의 비용으로 어디에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상세한 얘기들 한번 전부 펼쳐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여해 주셔서 알찬 내용으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대1 개인 상담은 수시로 또 접수받고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맞죠? 예. 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있습니까? 예, 유료로 우리가 지금 그 동영상을 찍어서 네. 회원 전용으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뭔가 좀 더 여러분 그 유료 회원들한테 좀 더 혜택을 드리는 그런 조그만 그런 시작을 했으니까요. 많은 참여하시면은 아마 상당히 다른 혜택도 많이 주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지름길을 알려드리는 그런 콘텐츠로 준비해봤습니다. 그 부분도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전화 지금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02-561-6961번, 6963번으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화 통해서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합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아무 영상이나 다 열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문의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전화 통해서 간편하게 고민 상담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날도 더운데 내가 이런 부동산 고민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짜증나시는 분들 전화 주시면 자세하고 속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고요. 첫 번째 시청자님 또 만나보겠습니다. 구독자님 어떤 분이 전화 주셨을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들어볼까요?
네, 제가 그 은평구 녹번동에 네. 북한산 푸르지오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네네, 그거를 제가 지금 구매할까 하고 있는데, 네. 그거가 괜찮은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은평구 녹번동에 북한산 푸르지오 아파트를 매수할까 고민 중이시라는 거죠? 네네네, 네. 맞아요. 매수하시려는 목적은 뭘까요? 거주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투자 목적이실까요? 여기는 제가 그냥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어떤 점을 좀 좋게 보셨어요? 뭐, 일단 주변에 뭐, 이런 녹지도 많고, 뭐 계속 지켜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크게 가격 변동이 이렇게 막 떨어지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주변 환경도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좀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시군요. 좀 오랫동안 네네. 지켜보니까 괜찮아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네네네.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좀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떨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부디 지금 지도 띄워놓고 있네요. 요거 보면서 한번 상담해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북한산 푸르지오 아파트가 이게 2015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예요. 네네. 예, 맞아요. 이 아파트가 그래서 사실은 비교적 새 아파트고요. 그리고 지금 불광역하고는 일단 역세권의 범위에 들어가 500m 안에 역세권 범위에 들어가고요. 한정거장 가면은 불광역에서 한정거장 가면 연신내역인데 여긴 GTX A가 들어오잖아요. GTX. 예, 그래서 네, 네. 물론 GTX랑 바로 가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GTX 영향권에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몇 평 가지고 계신다 그랬죠? 여기? 사려고 하신다. 네? 매수하려고 하는 사려고. 게 몇 평 정도 매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 32평 아니면 34평의 가격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두 개 중에 좀 적당한 거 있으면 네,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여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환경적인 가치 이런 거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 북한산 푸르지오 아파트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옆에 이제 서울 혁신파크라 그래가지고 이쪽이 지금 개발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서울 혁신파크라고 해요. 혁신파크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일자리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일자리도 많이 들어오고요. 복합 문화 쇼핑몰도 들어오고 그리고 서울 시립대 산학 캠퍼스도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호재예요. 혁신파크가 들어오는 게. 그래서 이 아파트도 아마 네네. 분양 당시에는 한 4억 후반대였다가 가장 고점이 2021년도 한 10월 이때에 한 13억 뭐 6, 7천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그게 이제 네. 여기 혁신파크의 영향이 가장 크고요. 주변에 이제 가만히 보면은 위쪽에 불광역 위쪽에 미성아파트 이쪽에 여기가 이제 불광 5구역이에요. 불광 5구역. 5구역으로 여기도 다 개발이 되고요.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 불광역 요 인근에 요쪽이 이제 신속통합계획으로 이쪽도 조그맣게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독바위역 있잖아요. 독바위역이 이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이 이쪽에 이제 들어올 예정이다. 이거는 예정은 예정인데 지금 뭐 경제성이 좀 낮게 분석돼서 이게 사실은 지금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은 이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지금 돼 있어서 주변 지역들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많이 지금 바뀌는 그런 것은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아마 한 10억 정도, 호가 한 10억 정도에 지금 나와 있는 것 네. 같아요. 이게 지금 뭐 최고가가 한 13억 6, 7천까지 갔다가 10억이면은 그래도 한 3억 이상의 지금의 어떤 갭이 있죠. 옛날 고점에 비해서. 네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를 매수하는 게 투자 목적이라면 저는 뭐 괜찮다고도 생각은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전적인 투자의 목적이라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투자를 전적으로 해서 내가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면은 지금 여기에 이 북한산 힐스테이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북한산 푸르지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북한산 푸르지오는 이미 2000년 지금 15년도 정도에 지금 입주를 한 아파트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미 어떤 호재나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지금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네. 아직까지 가격이 최고점에 비해서 아직도 3억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크게 이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옛날 고점은 결국은 회복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나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 네네. 1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1순위는. 그러니까 한 2순위 정도는 맞다. 하지만 1순위는 아니다. 그러니까 1순위는 뭐냐면은 내가 투자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여기에 지금 전세를 끼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투자금이 한 3억 5천 정도 들어가야 될 거거든요. 3억 5천, 뭐 4억 네, 이 정도 네, 들어가야 맞아요. 되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에 굳이 투자를 할 게 아니라 지금의 서울의 가장 큰 화두는 재개발이잖아요. 그래서 네. 예전에 제가 이 불광역 미성 아파트 있는 쪽에 그 불광 5구역을 되게 좋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미성 아파트 있는 이쪽이 불광 5구역인데 여길 되게 좋게 얘기했던 이유는 이 당시에는 이게 막 진행이 되느냐 마느냐 막 이랬어요. 그래서 좀 불투명한 상태였는데 저는 이제 된다고 확신을 가졌었던 곳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투자를 하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미 진행을 해서 관리 처분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도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게 일단 뭔가 반영이 되지 않은 데를 들어가야 된다. 호재가. 그래서 재개발을 추진해서 이미 뭐 조합 설립이 되고 이렇게 된 데를 들어갈 게 아니고 지금 막 지정이 됐거나 지금 동의서를 거둬서 막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확실한 그런 중심 지역 이런 쪽에 지금 여기 투자하는 금액이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아요 돈이. 그래서 네. 투자의 목적이라면 이 재개발 서울에 지금 뭐 유망 재개발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서울의 중심이라고 하면은 강남 상구 여기는 재개발이 사실 없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뭐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광진구 이런 데들이 이제 재개발들을 많이 진행하거든요. 네. 중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역들이 서울의 중심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 노른자위 재개발 시장에 충분히 이 정도 금액 안 가지고도 들어갈 수 있으니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그런 재개발 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네. 나는 그냥 그렇게 극대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만 이익을 내면 돼. 그러면은 여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실지는 아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도 뭐 나쁘지 네네. 않으니까 들어가셔도 되고 이익을 좀 더 내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무조건 재개발 시장 쪽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수사님께 별도로 또 상의 드려도 될까요? 예,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이게 상담했던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네.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개인 네네. 상담을 1대1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투자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예, 하셨기 그렇다면은- 때문에 좋은 아파트 잘 보셨는데 그래서 여기도 나쁘지 않고 괜찮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이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1순위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여기는 부디가 보기에 1순위일까? 2순위일까? 아니 좀 다른 곳을 보면 좋다고 말할까? 궁금하시다면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자, 다음 분의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고민이 많은 시청자입니다. 저는 인천시 서구 청라동 청라 롯데캐슬을 7, 8년 전에 매수해서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경기는 안 좋은 것 같아서 마음고생이 심했고요. 최근에 청라 지역에 부동산 경기가 회복하는 뉴스들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청라 롯데캐슬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뭔가 그래서도 고민이 많으셨던 게 느껴져요.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고민이 많은 시청자다 본인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일단 인천이고요. 서구 청라 롯데캐슬입니다. 7, 8년 전에 매수하셨으면 꽤 이제 매수하신 지 기간이 좀 되셔서 전세를 주고 계신 상태인데 마음고생을 좀 하시다가 그래도 최근에는 조금 나아진 상태인 것 같아요. 여기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부디? 예. 지금 이 아파트는 조금 큰 평형대로 구성이 되는 아파트예요. 네. 그래서 40평대에서 50평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인천은 이제 송도, 청라
여기가 상당히 지금 원래 예전부터 이제 뭐 가능성 충분히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청라도 가격이 많이 하락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지금 다시 이제 올라가는 1년 만에 다시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여기 청라 국제 도시하고 검단 신도시, 즉 신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다. 1년 만에 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커넬웨이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청라의 가장 큰 게 이제 7호선이잖아요. 이 7호선 연장선, 청라 연장선이 들어오는데 이 밑에 쪽에 이제 성남역이 있거든요. 성남역에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요. 성남역에서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 하나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쪽에 여기 하나 이제 생기게 되면 이제 청라 이제 커넬웨이 역이라고 같이 이렇게 이제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쪽에 이제 타워가 생깁니다. 이제 그 시티타워 역이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7호선 라인인데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데요. 요게 지금 이제 확정이 돼 있어서 상당히 전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시티타워 사업이 상당히 그 사업성 문제 때문에 이게 좀 계속 사업자를 못 찾아서 유찰이 되고 막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말까지 이제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다시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2029년도에 이제 준공 계획이라고 예정 계획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 커넬웨이 역이 이쪽이 생기게 되면은 이 아파트하고는 완전히 초역세권이 되잖아요. 초역세권이 되고 시티타워는 한정거장이면은 시티타워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쪽 라인이 전부 다 그 학원가들도 상당히 많아요. 학원가들도 많고, 그래서 주변에 상당히 어떤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잘 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규제 완화 영향 속에서 신도시 위주로 이제 실수요자가 이제 증가하면서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호재가 아직까지 있잖아요. 7호선 들어오는 호재도 있고, 그리고 시티타워의 호재,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아산병원, 의료복합타운 이런 것들이 위쪽에 다 들어오고, 이 위쪽으로 들어옵니다. 위쪽으로 다 들어오고, 그래서 앞으로 청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질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교통 호재, 상업시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앞으로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가격을 충분히 회복하고도 남고 좀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보여져요. 이게 제가 보니까 53평 기준에 18년도에 한 6억 5천에 실거래가 됐는데요. 21년 9월달 최고점을 보면은 14억 9천, 약 15억까지 거래가 된 거예요. 그게 지금 2023년 올해 7월 달에 이제 한 9억 정도? 그러면은 아직도 한 5억 정도의 갭이 있잖아요. 한 6억 정도의 갭이 있네요. 그렇죠? 현재 호가는 한 10억 전후 가격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 다 회복할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신 분은 전세 주고 있는 분은 끝까지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앞으로의 어떤 시장 상황을 보더라도 점점 가격이 상승하면 했지 절대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이런 또 주변의 개발 계획들이 하나둘씩 완성이 되면 될수록 가치는 점점 높아질 거라고 보여져서 여기는 끝까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보유를 해보시면 분명히 가격 회복은 물론이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고민이 되는 사항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던 것 같아요, 혼자. 자, 다음 분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중당구 묵동 우성아파트에 현재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매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데 괜찮은지요? 그러니까 서울시 묵동 우성아파트에 지금은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 집 자체를 지금 매수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매수할 만한 가치 어떨까요? 우성 아파트가 여기 있는 아파트인데요. 네. 여기 있는 아파트인데 잠깐만요. 조금
작게 좀 크게, 줄여서. 작게. 네. 여기서 네. 보면은 먹골역하고 네. 중화역하고 요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예, 먹골역하고 중화역하고 요 사이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아파트가 전세 살고 있는데 지금 집주인이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해서 이제 이걸 갖다 다시 이제 매수를 할까 이런 맞아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 중화역하고도 뭐 역세권에 일단 속합니다. 양쪽으로 역세권에 속해서 입지는 뭐 괜찮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는 재건축 연한은 상당히 한참 지났어요. 이게 되게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75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니까 정말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재건축하기가 조금 어려운 아파트 같아요. 여기는 사업성이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는 것 같은데 오래됐으니까 근데 사업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거죠. 예, 사업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뭐 이렇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중화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해서 옛날에 이제 소위 중화뉴타운이라고 했는데 그 중화뉴타운이 다 해제가 되고 지금 뭔 1구역하고 3구역 제하고 전체가 다 해제가 됐거든요. 중화뉴타운이. 그래서 해제가 돼서 사실은 중화동이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다 이제 개발이 이제 될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 해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게 이제 중화 1구역이에요. 중화 1구역. 요쪽이 이제 중화 2구역, 중화 3구역. 그래서 1구역은 이미 이제 23년 11월 달에 입주 예정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주변에 이렇게 뭐 이렇게 전체 구역들이 여기도 뭐 낙후된 지역도 많고 해요. 해서 언젠가 뭐 개발이 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 아파트의 문제예요. 이 아파트가 세대수가 큰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200세대가 안 되는 아파트라서 이 재건축 사업성이 없고 그렇다고 이게 빌라나 이런 단독주택에 있는 그런 밀집 지역이라면 같이 포함해서 갈 수도 있지만 이건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재개발로 추진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주변에 뭐 동부간선도로도 있고 저기 동부간선도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주변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중화일구역이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쪽 전체가 중화뉴타운에서 개발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발이 거의 다 해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도 조금 그게 아쉬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실거주의 목적이라면 괜찮아요. 네, 실거주의 목적이신 것 같아요. 전세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그냥 실거주로 이거를 사셔도 괜찮다. 그리고 이게 이제 18년도에 실거래가가 1억 9,500이었고요. 15평 기준, 지금 15평이라고 하니까, 22년 5월에 3억 3,500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올해는 뭐 거래된 게 없고, 호가는 3억 3천 선에 나와 있거든요. 전세 1억 8천. 그러니까 상당히 좀, 15평이니까 좀 싼 편이죠. 그래서 여기 충분히, 세 사는 것보다는 들어가서 사는 게 훨씬 낫다. 단지, 이제 투자의 어떤 직접적인 그런, 투자의 목적으로 들어가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거주를 하시려고 생각하니까 들어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적인 면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지금 실거주를 하고 계시고 또 목적으로 사시는 거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어쨌든 직접적인 호재로서는 어떤 제약사항들이 생각하실 때 있는지까지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잘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또 더 자세한 사항 전화 주시면 자세한 내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살펴봤습니다. 무더위 어떻게 시원한 해결책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좀 더 자세한 사항들 전화 상담 또 실시간으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코너도 준비가 돼 있고 또 수시로 상담해드리고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였습니다. 이제는 블루칩 아파트 찾으러 좀 가볼게요.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라!
아주 휴가를 짧게들 좀 다녀오시더니 힘이 막 넣었습니다. 네. 휴가를 짧게 다녀오셨지만 그 사이 뭐 어디 피서도 안 가셨고 집에서 블루칩 아파트 열심히 찾아보셨죠? 예. 오늘 그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의 블루칩 아파트 어딘가요? 예, 광진구 네. 광장동에 있는 극동 아파트입니다. 광장동의 극동 아파트. 좀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그쵸. 그 한강변에. 네, 있는. 한강변의 아파트고, 1차, 2차 다 말씀하시는 네,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게 네. 1차, 2차가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근데 1차 따로, 2차 따로 이렇게 이제 뭐 진행을 하려고 했던 아파트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입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죠. 여기 네. 바로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고, 그렇죠. 한강변에 광나루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쪽은 특히 이 광장동은 아시나 모르겠지만, 광장동은 그 학부모님들이 그 애들 교육을 위해서 이쪽으로 뭐 전세로 많이 이사를 오고 그런데요. 여기도 좀 뭐랄까 그런 학원가라든가 이런 교육열? 네. 이런 게 좀 뛰어난가 봐요. 예, 여기에 네. 특히 바로 여기 광남 초중고가 네. 이쪽에 있거든요. 네. 요게 또 아주 유명한 학교런. 광남 초중고하고 가깝군요. 예, 바로 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있어. 오. 근데 그게 상당히 좋은 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이쪽에 많이 예, 전세를 얻어서 일부러 온다. 자기 집은 세 주고. 이런 그런 교육에 거예요. 대한 수요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집값에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쵸. 예. 근데 특이한 점은 네. 이 광장 극동 1차, 2차가요. 네. 1차, 2차가 이게 이제 지어진 연수가 틀려요. 1차는 85년도, 2차는 89년도. 이게 틀리거든요. 예. 이게 틀리는데 근데 다 연도는 되지 않았나요? 충족하지 않나요? 예? 그 재건축 연한에 충족하지 않나요? 둘 다? 네, 재건축 연한 다 네, 충족했죠. 네, 네, 예, 네. 충족했는데 잠깐만 앞에 화면을 잠깐 좀 네.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1차와 2차가 따로따로 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원래 했었어요. 근데 사실 1차는 세대수는 448세대. 그러니까 세대수는 작아. 2차는 세대수는 896세대. 더 많네요. 거의 900세대. 네. 2차가 훨씬 단지 규모가 크죠. 그런데 재건축할 때 사업성은 1차가 훨씬 좋아요. 오. 2차는 별로 그렇게 안 좋아. 그래서 왜요? 무슨 예? 차이예요? 그건 이제 대지 지분의 문제죠. 아. 예, 사업성을 판단하는 건 이제 그 지분, 평균 대지 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평균 대지 지분이 1차는 한 21평이 넘고요. 2차는 한 14.47평. 그러니까 2차는 재건축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사업성이 그렇게 특별히 많이 좋지는 않고 1차가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따로따로 가려고 했다가 네. 지금 같이 추진을 한다고 해요. 저는 이게 정말 잘 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같이 하는 게. 네. 왜냐하면은 그럼 단지가 면적이 넓어지고요. 바로 그렇죠.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고 1000세대가 훌쩍 넘어가요. 1344세대입니다. 합치면은 그러니까 네. 상당히 큰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아파트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했지만 사실 뭐 지난 정부에서는 잘 안전진단을 통과를 못했잖아요. 이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가 되어 있었기 네. 때문에 현 정부 들어와서 안전진단의 기준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결국 2023년 6월 16일 날 안전진단 2등급을 받아서 재건축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재건축이 확정이 되면서 하나로 묶어서 이제 지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도 바로 초역세권에 있고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바로 접근 가능하고 교통이 바로 한강변 바로 붙어 있어서 한강변의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 많이 맞아요. 드렸잖아요. 네. 한강변에 뛰어난 그런 그리고 광장동 학원가도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학원가도 근처에 있고 그리고 초중고도 있고 유명 초중고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교육 환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인프라가. 그래서 좋은 건 알겠는데 재건축이 이렇게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고 확정이 되고 이런 단계에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왜 그래요? 그러냐면은 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살든 뭐를 사든 이렇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우리가 부동산 여태까지 투자했을 때 예전에 15억 가던 게 10억으로 떨어졌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10억 가던 게 20억이 됐어. 나중에 보니까 15억을 넘어서 오히려 고점을 넘어서 항상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 지속되는 한
올라왔다는 거예요. 계속 꾸준하게. 그래서 결국은 이 아파트는 지금 현재 보면은 이 31평, 뭐 28평 뭐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한번 제가 그 금액을 한번 보면은 31평이 1차가 얘는 2018년도 12억 7,500 31평 네. 1차가요. 그리고 최고가가 2022년도에 18억 5천만 원. 근데 최근 실거래가가 16억 6천이잖아요. 뭐 거의 그러면 한 2억 정도 지금 차이가 있는 거죠. 회복을 많이 했네요. 예, 많이 회복했죠, 지금 당연히. 그리고 이 31평도 뭐 비슷합니다. 이렇게 지금 28평 같은 경우 2차도 10억 1,700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에 이게 17억까지 올랐어요. 네. 그러다가 2021년도 그다 지금 14억. 그러니까 아직까지 갭이 한 몇 억씩은 있는 거죠, 그래도. 그래서 이 갭만큼은 무조건 오른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하면서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완성이 돼가는 과정에서 가치는 더 크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후 재건축이 되고 한강변 랜드마크의 가치, 랜드마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그리고 광진구의 어떤 거의 대장 아파트로 나갈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블루칩 아파트 이번에 광장동에 있는 극동 아파트를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네. 뭐 주변 인프라와 개발 호재가 상당히 장점이 많은 아파트, 지하철 초역세권에다가 뭐 학원과 초중고, 네, 학부모들한테 각광받는 초중고와 인접해 있고 교통도 편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발 호재에다가 아주 직접적인 또 재건축 도시까지 있는 그렇죠. 아파트. 네. 극동 아파트, 광진구 광장동의 극동 1차와 2차 아파트, 오늘 블루칩 아파트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찾아주세요, 이렇게. 그럼요. 열심히 근데, 찾겠습니다. 네, 좋은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더 오를 여지가 많은 아파트,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알겠습니다. 것도 면밀하게 봐주시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이렇게 마칠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즐거웠다는 거죠. 네. 한여름에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됐으니까요. 항상 여름, 마지막 이 늦더위에 잘들 이겨내시고요. 항상 건강한 그런 몸으로 저희 프로그램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이 최고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여름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이 시간에도 부자 되는 정보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부자 부자 되세요. 되세요.